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화요일 KBS 아침 뉴스 타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새밑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발도 날리겠는데요. 신민정 기상캐스터, 이 기상청의 예보대로 추워졌어요. 네, 오늘 아침 강원 지방의 기온이 영하 8.9도까지 떨어지고 서울의 기온도 영하 4.9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추워졌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점차 잦아들고 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밤사이 기온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추위를 몰고 온 찬 공기가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눈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고요. 오전 중에 경기 남부 지역에도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으로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9도 가리키고 있고 대전 영하 2.5도 가리키고 있는 등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서 대구가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춘천은 영하 1도로 낮에도 영하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광주 4도, 대구가 6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새해 첫날인 모레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다행히 새해 첫날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서 해돋이는 무난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납니다. 네, 김용호 국회의장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내일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세음 기자입니다. 협상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쟁점은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그리고 금산 분리 완화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이미 사회개혁 법안 13개를 합의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큰 문제인 만큼 이번에 일괄 처리하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우리가 밝혔고 처음에 제시한 안이 최종안이라는 것을 그분들도 압니다. 처음에 마지막 선까지 나는 다 제시하고 언제나 협상을 해왔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다시 만나 협상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용호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상을 촉구하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내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사전까지 민주당이 본회의장 농성을 풀지 않으면 질서 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로 여야 협상이 이어지면서 경호권 발동 등은 유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흘간 공습으로 300명 넘는 희생자가 났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nothing against the people of Gaza, but this is an all-out war against Hamas and its branches. 이스라엘은 이미 지상군이 집결한 가자 지구 접경지대를 군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수십 대의 탱크와 장갑차도 배치했습니다. 가자 지구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파상 공습으로 하마스의 정신적 상징인 이슬람 대학과 총리 집무실 등 주요 시설물들도 모두 파괴됐습니다. 공습 대상에 오른 목표물은 이미 300개를 넘어섰고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340여 명, 부상자는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자살폭탄 공격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할 것이라면서 수십 발의 로켓탄을 쏘아 올리며 결사항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2만 명 가까운 무장병력과 대전차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탱크 진격에 대비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중단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할 것을 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랍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암문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의 화살을 하마스에게 돌렸습니다. 휴전 상태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폭력 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윤재춘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면전 위기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 때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마스가 테러 조직의 색깔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비난하면서
지속 가능한 휴전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want the ceasefire restored, but we also understand that Israel is responding to Hamas's repeated rocket attacks on the innocent people of Israel. 휴가 중인 부시 대통령은 사우디와 요르단 국왕 등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관련국과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휴전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당선자 측은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습니다. He's going to continue to consult with Secretary Rice and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on this and monitor these events, and he'll be prepared to take over on the 20th.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폭력 사태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그동안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해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대응도 비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윤재춘입니다. 중동 사태가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1배럴에 $40를 넘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한 반면 유럽 증시는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황상무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이 국제 유가를 다시 밀어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보다 $2.31 오른 $40.02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